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우주, 항공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키맞추기 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관련 내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즉 지난 1년여간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YTD 24년 들어서도 재차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고가권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고가권 라인대 재차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금주 들어서 상승세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2월 임시국회 처리에서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수문법이죠. 총선 이전의 마지막 임시국회고요. 폴란드의 30조 원 규모 후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해야겠죠. 보시게 되면 정책금융한도 15조 원 소진이 돼서 한도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우리가 수은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서로 간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계약이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산주 입장에서는 이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 거고, 1월 달에는 불발이 되었고 4월 총선 일정 고려하면 2월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야 또 추가적으로 방산주 입장에서는 또 업사이드가 열리는 부분이고 발목을 잡는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쪽이니까요.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어요.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발사체.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지금 양강 구도죠. 치열한 접전. 그러면서 이제 조달청 21일날 제안서 접수 마감하는 부분이고, 이달 말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하고 다음 달에 최종 확정한다. 2032년에 달 착륙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2032년까지 2.1조 원이 투자가 되는 프로젝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관련된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누리호 후속기, 그러면서 이제 누리호 쪽 관련되어서 우리가 발사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 착륙까지, 기존에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랬죠. 관련된 정책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이 또 우주 항공 쪽으로 같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과 우주 항공 관련돼서 둘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죠. 자,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코멘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4분기 실적 2월 7일 장 종료 후에 실적 공시를 했고요. 영업이익 잠정 실적은 2,863억 기록을 했죠. 시장 영업이익 20%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존의 추정치는 2,300억이었는데 실제는 2,800억이 나왔으니까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23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7천억 넘게 기록을 하면서 86%, 22년 대비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4분기 방산 호조, 그리고 24년도 전망, 이게 중요하겠죠. 방산 폴란드 수출 지속이 되고, 그 외에 호주, 이집트 뭐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추가 이런 수출과 추가적인 수주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은법 개정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책금융이 기존 15조 원 한도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50조 원까지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열어놓고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수주장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53조 원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흐름 자체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증감률이야 당연히 이런 편차가 있지만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죠. 시장고가. 이게 장기적인 성장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밸류 할증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적 추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익단 꾸준히 우성장하는 모습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 산업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업사이드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수용이었다면 이제 수출지로 탈바꿈하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숫자 앞에 장사 없죠. 탑라인 자체도 기존에 7조에서 11조까지 커지는 부분이고 이익단도 4천억대에서 1조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런 것들 바라보게 되면 4천억, 6천억 이러다가 8천억, 1조 이런 부분까지 커지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체크를 해보면요. 신고가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역사의 고점을 새로 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차는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이런 리포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방위산업 최선호주,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가이성인 커버리지 기업 중 가장 높다. K9 자주포 경쟁력 바탕으로 추가 수주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한다. 확보해놓은 해외 수주 잔고 매출화되면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OE 성장이 가능하다. 네스 단위라면 한계가 있었다면 해외 수출 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PBR 성장하는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고 PR 자체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가이성 높은 수출, 파이프라인, 매출화 속도 증가, 폴란드 K9 자주포 1차 그리고 뭐 2차 152대 나오는 부분이고 이집트, 호주 장갑차까지 폴란드 추가 계약 관련 노이즈 이쪽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임 총리가 한국과 계약을 다시 들여다볼 것 이게 리스크 요인인데 이게 완전히 계약 취소가 물량 축소, 계약 취소, 발생 뭐 이런 부분으로서 시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 저하 아직 현실화되는 부분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요. 무산될 확률 자체는 낮다는 판단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살 필요 없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요. 조정시 눌림 매입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눌림이면 11선, 21선 기준으로 좀 길게 바라보면서 최소한 1년 이상 바라보면서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리포트에서 보더라도 뭐 이러한 부분으로 TP 17만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15만 7천원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자체는 좀 더 열어놓고요. 17만원 아니 그 윗선까지 바라보면서 1차 목표가 저는 18만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이 부분이 12만원대 후반 종가 기준, 시가 기준 이런 부분 바라보게 되면 한 1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들은 13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8만원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2차로는 뭐 20만원 이상 윗선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점검을 해봤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